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8차 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원래 8차 시에는 뭐가 있죠? 네, 중간 체크가 있죠. 중간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간 시험은 없애고 여러분과 함께 8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재미있는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상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수어는 모르지만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수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표현을 보여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오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음과 아야어여 모음에 해당하는 지문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하고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 8차식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난주에는 사실은 지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몇 군데의 주요 지역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알려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에 관련된 나라에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 갖기로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수업 어떤 거였죠? 이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뭐였죠? 여기 지금 그림만 있고 여러분 한국어 단어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어를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수어로 이게 뭐였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딱 한국어로 서울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어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어는 이렇게 손가락 1번, 2번, 3번을 펴시고 턱 밑에 대면 서울이라는 수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어를 한 다음에 요렇게 통로 같은 길 같은 거를 하면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경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한자에서 온 수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기역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첫 번째 1번, 2번 손가락을 펴서 옆으로 그으면 인자라고 했어요. 힌트요. 지역이 어딜까요?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3개를 펼쳐서 밑으로 내리면 인천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수화를 합니다. 좀 어렵죠? 요즘 기억하기 어려운 수화인데 여러분 한자를 생각하면 금방 이 수어 단어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천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 수어는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인천이라는 수어는 이렇게 일지를 관자놀이에 대고 엄지손가락 5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을 통통통통 튕기는 우리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게임할 때 벌칙 놓으면 이렇게 꼴박 때리잖아요. 이마 이렇게 탁 때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요 두 번째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고서 통통통통통 치시면 요게 예전에 인천이라는 수어였어요. 이 수어는 사실은 심심해라는 수어예요. 심심해라는 수어인데 이게 왜 인천으로 쓰였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을 만나거나 이러신 분들은 너 어디 살아? 너 집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 집 이렇게 써요. 나 집이 심심해가 아니고 이 수어가 예전에는
예, 인천으로 사용이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자를 따서 예, 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이거는 요만한 게 점점 커졌기 때문에 크다. 그리고 요거는 한자의 받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밭 이런 말 했죠. 네, 대전이라는 수화입니다. 대전. 그 다음 네, 사과로 유명한 곳. 네, 대구요. 대구. 네, 기억나시죠? 대구. 그 다음이 어딜까요? 대구 다음에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네, 부산이라는 수화예요. 여러분, 나무라는 수화랑 헷갈릴 수 있어요. 나무라는 수화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니은처럼 생긴 모양으로 나뭇가지라 그랬죠. 이 모양으로 이렇게 모로 세워서 톡톡 치시면 이거는 나무예요. 나무. 근데 얘를 눕혀서 엇갈려 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댑니다. 갖다 대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랑 부산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수화가 뭐죠?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있는 동물 위에 껍데기가 있어요. 네, 딱딱한 껍데기가 그 위를 쫙 덮고 있어요. 이거 뭐죠? 거북이죠. 네, 거북이. 제가 왕릉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여기는 경주입니다. 경주. 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빛이 있는 곳. 예, 빛이라는 수화와 주자라는 수화가 합쳐져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랬죠? 네, 이건 뭐 어디죠? 네, 여기는 광주입니다. 광주, 빛의 도시 광주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옥수수, 감자 이렇게 썼던 곳인데 지금은 산과 강이라는 수어를 합쳐서 만든 지역이 있어요. 네, 어디였죠? 네, 맞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예, 산과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곳이에요. 강원도. 이렇게 썼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자,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경주, 광주, 강원도. 네, 잘 기억하시죠? 잘 따라하셨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네, 다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지역 외에 무슨 남도, 무슨 북도 이렇게 나와 있는 지형들이 있죠. 예, 지역들이 있어요. 자, 이 수화는 엄지하고 새끼손가락, 예, 5번 손가락, 4번 손가락을 펴서 네, 뒤집은 다음에 손등이 바깥이 보이게 한 다음에 이마에 갖다 대면 이거는 충, 예의라는 의미를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충, 청, 충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예, 충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다라는 수화를 하면 어떤 지역이죠? 예, 충청남도. 춥다라는 수어를 붙이면 충청북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어디였어요? 네, 여기 아까 경주였죠. 경주. 예, 근데 경주가 예전에 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예, 따로 분리하지 않고 경상도라는 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요 경주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따뜻한 곳, 또 경주라는 곳을 중심으로 추운 곳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뭐였죠? 기와지붕이 있는 유명한 한옥마을이 유명한 전주. 네, 전주라는 곳이에요. 지역은 이름이 전주고요. 이 전주라는 수어를 한 다음에 따뜻 이러면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충남, 충북,
그리고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나요? 제가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수어를 했죠? 당신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무슨 수어였죠? 태어나다 나타 라는 수어였죠. 그래서 당신 태어나 곳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여기. 여기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중에서도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뭐냐면 상투예요, 상투. 근데 여러분들 그 경기도 쪽에서 그 상투 쓴 사람들, 쪽진 아주머니들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 해놓은 곳이 있죠. 거기 어디예요? 민속촌이죠. 그 민속촌 어디에 있어요? 용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화는 용인이라는 수화입니다. 용인이라는 수화예요. 용인은 수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용이라는 수화와 상투를 튼 거.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네. 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를 나타내는 수어를 여러분하고 배워볼 거예요. 지난번은 제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수어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수어 그리고 현재 그 나라에서 자기네 자국의 수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까지도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어디였죠? 네. 맞아요. 여러분.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눈 색깔이 틀리다. 그래서 눈 밑에다 대고 틀리다라는 수어를 사용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리다라는 수화, 눈 색깔이 틀리다라는 수화를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서 공을 잡듯이 잡은 상태에서 앞뒤로 굴려주면 이건 나라라는 수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나라? 네. 그래서 요렇게 눈밑을 손가락을 통통통통 튕긴 다음에 동그란 공을 굴리듯 굴려주시면 미국이라는 수어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아메리카.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어는 뭐죠? 뭔가요? 네,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5번 손가락,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을 펴서 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내리면서 돌리면 이건 영어라는 말로 훨씬 많이 쓰여요. 영어. 보통은 뭐 이렇게 말이라는 단어 합쳐서 영어라고 쓰지만 이렇게만 사용을 해도 문맥상 이건 영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또는 영국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 영국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수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좀 복잡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손가락을 펴서 겹친 상태에서 살짝 떼면서 손목을 돌려서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감독님, 손을 같이 붙이셔야 돼요. 같은 방향. 손바닥, 손등. 네. 아니요. 한쪽을 뒤집으시라니까요. 요거 아니고요. 뒤집어서 같이 붙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손등이 바깥에 보이게.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손을 옆으로 쫙 펼친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영국이라는 수어예요. 굉장히 싫어하시는 표정으로 이게 무슨 나라 이름이 왜 이래요? 이런 표정으로 저 쳐다보시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는 무슨 나라였죠? 기억나시나요? 한국에서 이렇게 쓰고 여기 수어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농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수어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는 나라예요.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첫 글자 F를 따서 그 나라에서는 이거는 영어 F예요. A, B, C, D, E, F. 네, 이 F라는 수어 지문자를 만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기만 하시면 프랑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ABC에서 C로 시작하는 나라 있죠? 어디죠? 캐나다죠. 캐나다는 이렇게 써요. 프랑스, 캐나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소예죠, 소. 네, 소입니다. 여러분 가끔 개냐고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개 아니에요. 소예요. 소고 그리고 이렇게 천을 이렇게 흔드는 요 동작하는 나라 어디였죠? 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 천을 실제로 이렇게 봉이 있어요. 이 천에. 그래서 봉만 이렇게 돌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어를 마치 봉을 잡은 것처럼 끝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 어깨에서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왼쪽 어깨 위에서 손목을 돌리기만 하면 스페인이라는 나라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어디죠? 네. 그 다음은 귀걸이도 차고 옷도 이상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렇게 쓴 나라예요. 요렇게. 네. 이렇게 쓴 나라예요. 어디였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의 그 역사 뭐 이런 걸 보면은 귀걸이가 주렁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단추가 뿅뿅뿅뿅 밑으로 쭉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을 따라서 수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어를 하는데, 예, 요 수어는 중국 수어 굉장히 비슷하죠. 중국에서는 이렇게 수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 여기는 일지만을 가지고도 해요. 예, 일지만을 가지고도 합니다. 중국 수어를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수어는 거의 사라졌고요. 중국 문화가 많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수어를 그대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죠? 네, 네,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수어는 사실은 일제 시대 때에 한국을 침략했던 그 때의 그 사람들, 군정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염을 길렀던, 네,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수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콧수염을 표시하는 수어 표현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자기네 그 섬을 그려달라, 섬 모양을 그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섬 모양을 길쭉하게 표현을 하면 일본입니다. 네, 요렇게도 표현하고요. 요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죠? 네, 사탕수수로 유명한 달다 나라 이러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한국 수어가 더 쉽기는 해요. 필리핀은. 지금도 필리핀은 어르신들은 요 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젊은 친구들은 네, 영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 약자 P를 사용을 합니다. 좀 어렵죠? 네, 이렇게 P 모양이죠. 그 상태에서 왼손 주먹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찍습니다. 네,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찍어요. 네, 요게 필리핀이라는 수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림도 되게 요렇게 돼 있죠? 네, 화살표 모양이. 요렇게 하면 필리핀이라는 수어입니다. 자, 그 다음 베트남은 과거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보통 관광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이드라는 수어를 사용을 해서 베트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이드. 네.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어를 저희도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어 뭐겠어요? 뭘까요? V죠. 예, 베트남의 V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예, 밑으로 내리시면 베트남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수어는 아프리카라는 수어예요. 제가 한국 수어 사전을 보니까 이거를 뼈가 아니라 고기를 뜯어먹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분은 그 아프리카 그 식인 네, 그 종족이 있잖아요. 그 식인 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코에 뼈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다녔던 그런 것 때문에 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고기를 뜯어먹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가 됐든 우리는 수어가 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아프리카를 이렇게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아프리카 지형 모양을 손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아프리카 지형 모양을 예, 표시를 해서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가 손을 펴서 잡으면서 살짝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요거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프리카라는 수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 표현을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 우리 거 하나, 한국에서 사용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거 하나 제가 바로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입니다. 영국,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중국, 그 다음 일본, 필리핀, 베트남, 하나밖에 없죠?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 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죠? 네, 우리도 한국 수어라, 여러분 지금 한국 수어는 한국이라는 나라 수어는 지금 여러분 안 알려드렸잖아요. 자, 한국이라는 나라는 갓 모양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의 한국 수어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 수어는 이렇게 한국이라는 수어야, 한국이라는 수어 표현이야, 그렇게 쓰고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 내리기도 해요. 예,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K, 영어 K를 만든 다음에, K죠? 네, K 모양을 만든 다음에 눈 옆을 살짝 당깁니다. 예, 동양 사람들 눈이 작잖아요. 그래서 눈 옆을 살짝 당기면 네, K, 코리아 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또 몇 가지 표현이 더 있었어요. 자, 이 표현도 빨리빨리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예, 뭐뭐 한 척, 경험. 그쵸? 뭐뭐 한 적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적이 없다 라고 사용을 했고요. 또 없다라는 수어는 0에 짝대기 2개 붙이는 거. 경험이 없다. 그쵸?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수어 요건데 요거 뭔지 기억나세요? 제가 코에서 하는 건 약간 자랑하는 거, 약간 자부심 있는 거, 막 좋은 거, 막 이런 거 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수어는 멋이라는 수어예요. 멋. 그럼 멋이 있다는 멋이 있다. 멋이 없다는 멋이 없다. 하지만 얼굴 표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멋있다. 멋이 없다는? 이러면 멋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약간 엄지하고 검지를 목구멍에, 목에 대서 살짝 앞으로 당기는 이 표현은 뭐였죠? 네, 무언가를 원하다,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어를 하고 이런 뭐예요? 난 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난 그거 하고 싶어. 나 그거 할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할래. 하지 마시고. 네. 할래. 원 있어? 원. 이것만 하셔도 할래.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영화관에서도 쓰고, 재미있는 책을 읽었을 때도 그러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재미있었을 때, 재미없었을 때도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죠? 이렇게만 쓰면 좋다, 맛있다, 재밌다 이런 걸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를 쓰기도 하지만 얼굴 표정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네, 잡아서 턱을 쭉 당긴 다음에 탁 털어버리는 거. 뭐였죠? 맛이 없어, 재미없어. 친구를 만났어요. 소개팅을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남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영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럴 때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비밀인데요. 새나가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수어를 언제 쓰냐면요,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수없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에 내가 내키지 않아, 좋지 않아, 싫어, 짜증나, 이런 거를 내가 눈으로 봤거나 또는 경험했거나, 아니면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거나 막 이랬을 때도 이러면 정말 재미없고 싫고 재수없고 하기 싫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수어 표현이에요. 아주 유용하고 노예들이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현이 뭐가 있었죠? 이런 게 있었네요. 멀다, 가깝다. 그쵸? 여러분,
여기 지금 뭐 표현하셔야 돼요? 네, 방향 표시랑 화살표 표시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어를 따라해보고 손의 이동 방향을 표시해보세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멀다, 가깝다, 또는 내가 어떤 지정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로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먼 거, 멀다,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멀다, 가깝다. 좀 전에 고향 이야기 했을 때 뭐였죠? 낳다, 태어나다, 그죠? 낳다, 태어나다, 이렇게 수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네, 이거는 뭐 남의 거 뭐 끼욱끼욱거리는 거 같죠? 그죠? 근데 내가 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이거 뭐예요? 예, 구경하다라는 수어 표현입니다. 구경하다. 여러분 요즘에 연휴고, 그래서 여러분 잘 쉬시고 여행도 가셔서 잘 보시고 구경도 많이 하시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쓸 수 있습니다. 구경하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나라 있잖아요. 나라. 그쵸? 손가락을 공을 잡은 것처럼 잡은 다음에 앞뒤로 돌려주시면 나라라는 수어 표현이라고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수어죠? 네, 여러분 이번 놀러 가셔서 아마 이런 거를, 이 수어를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잠시만요. 자, 손가락을 구부려서 어깨에서 가방끈을 고쳐매듯이 당기는 요 표현은 우리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지난주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